여성 신문사로부터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거기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오늘 준비하고 갑니다. 그동안 뭐 이발도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머리도 덥수룩하고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동네 미정원에 한번 들렸습니다. 저 동네 미정원은 거의 지금 안 가거든요. 주로 그 사우나에 있는 그 이발소 거기서 그냥 헤어카트만 하는 정도인데 오늘은 그 형편도 못 되고 해서 가까운 곳을 한번 찾다가 여기를 가게 됐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머리 염색도 했습니다. 9,500명? 9,900명이다. 새까매졌다.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너무 젊어 보이면 안 돼. 점심시간에 돼서 또 뒷골목으로 와봤습니다. 낙지볶음이 좀 먹고 싶어서 안악감, 아구찜, 낙지, 감자탕이다, 감자탕. 점심 한 그릇을 잘 먹고 그걸 길 가다가 또 나무 베는 아저씨도 참 쳐다보고. 예, 안국역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신문사 가고 있는데요. 5번 출구로 나가라고 하네요. 5번 출구로 가서 한 300m 이렇게 가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여성신문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터뷰가 있어서 다른 분들은 무슨 이야기들을 했나 기사 검색을 해보니 참 다양하고도 많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들이 있어서 참 놀란다.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에 머물다 얘기를 하면 제대로 브라보겠다 싶어서 옮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는 갈 곳 많아 좋은 사람. 이곳저곳 끊임없이 갈 곳 생기고 그러는 곳 생기니 이게 무슨 일인가. 예전 같으면 애고 피곤하다 귀찮다 나중에 하자 했겠지만 지금은 거기 가면 요런 스토리와 시퀀스로 대담을 하고 시청자 입장에선 이것이 흥미있겠구나 포인트를 잡고 스스로 작가가 되고 PD가 되고 아나운서가 되고 아주 신이 나는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원조 할머니 스누브집에 유알 컬처파크에 터득골 싱잉골에 고창 학원 농장 책마을 해리 문경 묵심도요 찻사발 공방갈 약속을 잡고 거기다가 스페인 파리 일정까지 더하니까 갑자기 달력이 빽빽해진다. 그러니 생각해봐라. 어찌 이런 일이 생기겠나. 가만히 있으면 생길 일인가. 아니지 않는가. 이 모든 일은 나도 방송인이 되어서 세상을 담아보겠다는 결심 하나로 비롯된 일 아닌가 싶다. 늘 눈바짝이며 가슴 뛰는 나를 살고 싶지만 이제 나이 들어 내 스스로 그런 삶 만들기 어려우니 남의 삶과 꿈에 나의 눈과 가슴을 넣는 것이니 너무 나무라시지 마라. 곧 만을 바라본다. 네 자리와 세 자리는 많이 다를 것이니 이 바람으로 꺼져가는 의욕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나를 스스로 불태우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 조용히 살고자 하는 삶도 존중하지만 눈 빛내는 그런 삶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나. 열정은 그냥 타오르지 않는다. 스스로 재료를 넣고 스스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빛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글쎄 제가 볼 때 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맞긴 맞네요. 네,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곧 도착하겠네. 여기 이제 수운회관 지나가지고 브라이언스 회관 그 옆에 바로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성신문 8층. 오케이. 인터뷰를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잘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원래 6시 약속인데.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들어가면 되나? 이국장님 만나러 오셨죠? 네. 잠시만 이쪽으로 잠시만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예. 녹차랑 둥그레. 둥그레차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효순 대표이사 사장님의 안내를 받습니다. 예, 제가 본정 TV 나가죠. 혹시 홍보도 잘 해주세요. 그럼. 그 거대한 그 채널에서. 알겠습니다. 네. 먼저 사진 촬영부터 합니다. 카메라 많이 잡으시면 손을 살짝 옆으로 돌려. 또 취재하시다가 또 직접 또 되니까 네. 말이죠. 바로네. 네. 살짝.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력이 지금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88년부터 저희가 아이고야. 35주년입니다 올해. 그러면 35주년? 네, 올해가. 대단하다. 여성신문, 지력이 1988년도에 창간한 여성 전형신문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력이 지금 35년. 이런 어떤 신문이 35년 동안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생명력이라고 그 나름대로 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장님하고는 제가 오래됐어요. 10년 됐나? 그때 의 인연이 지금으로 이어서 지난번 브라보 마이라이브는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님이 나오셨네요. 공차고 기타 치는 77세 즐거운 인생 감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거의 뭐 한 페이지네요.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한 관계로 저를 인터뷰하는 기자님께서 지금에야 도착했습니다. 우선 이력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다 외우지를 그 이력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사는 지금도 너무 은퇴를 하신 뭔가 현직에서는 은퇴를 했죠. 아. 제가 재작년 2021년 말에 2021년 그러니까 21년 말에 이제 휴넷 회장을 만두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은퇴를 한 거죠. 그리고 청춘합 상단 단장도 제가 내려놓고 명예단장하고 올라가고 네네. 뭐 리타이어 했다고 보셨죠. 어쨌든 뭐 현직을 한 48년 했어요. 오래 했죠. 여성 신문사라 그런지 인테리어나 이게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직원들도 다 여성분들이신가요? 네 대부분 네. 현직에서는 물러나셨다고 하지만 하시는 일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권대욱 TV 방송 네. 그 부분을 여쭙고 싶다고 말씀을 네, 주셨어요. 저도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다른 거보다도.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는 그냥 다 볼 수는 없었고 조금 봤는데 거의 뭐 하루에 한 개 정도. 네, 하루 한 개, 뭐 그건 뭐 레귤러하게. 어떤 때 네. 하루에 뭐 2개도 올려요. 그게 이제 일이 됐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걸로. 아니요, 되어 있어요. 2012년 3월은 뭐 그때는 뭐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한 게 아마 한 3년 될 겁니다. 3년 정도. 그게 이제 계기는 제 친구 셋이서 중고교 동기 동창 3명이서 그 사장이 미안해라는 그 TV 방송했어요. 유튜브 방송. 그러니까 저와 그다음에 조한익 사장 한전, 그다음에 또 이강호 회장 이렇게 세 사람의 그 사장 경력을 합치면 한 100년이 돼요. 네. 선생님 그러면 즐겁게 아, 네네네. 잘하셔요. 선생님 알아서 다 하실 분이니까 네네. 그냥 아니, 잘 듣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그래서 합치면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이 경력이 이게 귀중한 또 자산 아니겠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사장시키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자. 펼쳐서. 그것이 뭘까 하다가 유튜브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재미나게 했죠. 3개월간. 근데 이제 3개월 이제 끝나고 일전 방송 끝났죠. 시즌 1으로. 근데 저는 이게 제 마음에 탁 들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걸 그럼 어떻게 혼자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프로덕션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편집도 하고 다 그러겠는데 혼자 하자니까 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가지고 뭐 젊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은 혼자서 배워서 스스로 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배웠죠.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스타일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뭐를 걸음을 해야 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일단 작정이 되면 그대로 시작합니다. 액션이란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한 3년을 흘렀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루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휴대폰 하나 가지고 제 편집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편집은 거의 그 경제 올랐지. 처음에는 편집하시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앱 하나 깔고 그때부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결국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 이 방식으로 이거다 해보고 저거다 해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초창기 때 올렸던 그 유튜브들 보면은 네. 되게 웃깁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뭐 그 히스토리니까. 그렇죠. 그것도 소중한. 그것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일을 얻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하려면 좀 어떤 주제를 포커싱을 가지고 딱 이렇게 좁게 잡아가지고 한 분야를 그 인덱스로 깊게 파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인덱스로 깊이 팔 만한 분야도 없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다 하겠다. 우선 제가 이제 살아오는 그
철학 중에 하나가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예, 살겠다. 저도 읽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쓰고 말하고 노래하는 삶을 완벽하게 총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유튜브다. 그리고 방송인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그러셨구나. 내세대에 있었던 그 꿈이 있었는데 현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이 수면 아래로 다 이게 침잠돼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 문득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방송인이 된 거예요. 내가 방송 권대우 TV라는 방송국을 하나 가지고 방송국이 그렇죠. 뭘 전문 방송국도 좋지만 저는 종합 방송 이것저것 다 한다. 이런 어떤 저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을 하시는 그 분야랑 이 청춘합창단도 그렇고 이 방송일도 그렇고 이 분야가 좀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그 끼가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네, 뭐 저는 뭐 그거 부인하지 않고요. 아마 그 끼가 없었으면 이거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능 방송 KBS 그 남자 자격 청춘합창단에 나간 것도 끼가 있어서 나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했지. 아니 현직 사장이 도대체 예능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희 가족도 그렇고 친구들. 그러셨구나.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그거 좋아 하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 하고 싶었고 또 그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춘합창단이 있었기에 오늘의 권대우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지나고 보면 모든 역사에 전부 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것이 괴로웠던 일이건 즐거웠던 일이건 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저는 이 청춘합창단의 말로 저를 만들었던 몇 가지 안 되는 그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다. 네. 그래서 청춘합창단도 제가 여쭙고 싶었던 이 TV 방송뿐만 아니라 여쭙고 싶었던 분야인데 이게 그 2019년도에 미국에 가서 공연도 하고 네. 그 이후로도 세계 여러 곳에 가서 공연을 하고 네.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춘합창단 단장으로 계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네, 지금은 명예단장으로 있고 명예단장. 다만 이제 제가 이걸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엔티티가 확실치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나는 이 청춘합창단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단법인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 5년 전에 사단법인을 만들었고 제가 이사장은 지금 맡고 있고 지금 단장은 지금 윤학수 장군이 맡고 있고 저는 명예단장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단장 명단장 있으시네. 그러면 몇 분이 지금 56명. 56명. 특별한 공연이 있거나 그런 걸 대비해서 그때만 이렇게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저 과천 시민회관에서 3시간 동안 연습합니다. 거의 뭐 안 빠지죠. 그렇게 해서 하고 정기 공연도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생각으로 해외 공연도 앞으로 더 많이 지금 할 생각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거의 공연을 못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1년에 12번 이상 우리가 국내 공연했어요. 12번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거의 1년 내내 연습을 1년 내내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레파토리도 이제 많이 쌓였고 기량도 많이 강화됐고 무대에 대한 어떤 강박감, 공포감 우리 단어들 아주 무대에서는 아주 이제는 아주 여유 있게 무대를 즐기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 카네기홀 무대까지 쓴 사람들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바뀐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바뀌시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네요. 그렇죠. 들어오시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어떤 생활 리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다들 이제 그만두시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결혼을 보충해요.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래서 계속 보충하기 때문에 천천히 물갈이가 되는 거죠. 그래도 56명. 네, 계속 부어놓으면 좀 튀어나와 항상 채워줘.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노래하기를 좋아했죠. 그러니까 합창단에 들어간 거예요. 노래하기를 좋아했고 음악이 좋았어요. 좋고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악기 같은 것도 하시죠? 악기는 뭐 기타, 하모니카 조금씩 하고 뭐 그건 뭐 거의 아마추어 중에 초보 수준이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TV에서 가장 그 안에 보면
일기, 산막스쿨 일기도 있고 시니어 라이프도 재밌게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렇게 동영상이 뭐 한 2,000개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대욱이 만난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꼭 무슨 유명한 사람이나 셀럽이나 이것에 그 관계없이 제가 봤을 때 아 이런 인생은 한번 내가 소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저더러 인터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만나가지고 보통 인터뷰하면 뭐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그걸 한 30분 내지 한 1시간 정도 추격해가지고 세상에 알림으로써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좋은 생각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던 젊은 친구들이 뭐 창업을 하고 아니면 개업을 하고 그럼 제가 가봐요. 가보고 또 소개도 해주고 그럼 그 친구들 힘이 되죠. 미력하지만은 네, 그게 큰 힘이 이제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중점을 두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역시 TV를 방송이라는 것이 방송이라는 게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익해야 되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이게 100점짜리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니까 뭐 동네 한 바퀴, 권대욱 산막 교상의 동네 한 바퀴. 이거는 재미 예, 그건 재미. 재미로 그 산막 교상의 먹방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음악회 있으면 가서 저 방송도 하고. 그렇죠. 그러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거는 어떤 다양한 삶에 대한 그 소개 그런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삶 이런 것을 생각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고 선별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여성신문이 이제 브라보 마이 라이프 그 인터뷰를 하는데 뭐를 얘기를 할까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기사 검색을 좀 해봤죠. 그랬더니 정말로 다양한 많은 분들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하십니다. 나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뭘까? 저는 늘 이제 이 삶이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의 삶이 늘 그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일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점점 더 그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스스로 그걸 만드는 것보다는 눈 반짝이고 가슴 뛰는 삶에 나의 이 시선을 갖다 얹음으로써 덮으로써 같이 눈이 반짝여지고 가슴이 뛰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인터뷰의 목적이에요. 이 열정이 있으신 분들, 자기 주관이 확고하고 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좀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걸 이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터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적어도 10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동안 인터뷰하다가 잘 못 들었고 놓쳤던 이런 부분인데 거의 뭐 비트윈 더 라인스까지 확실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뷰의 그 전자에 너무 좋죠. 그래서 그분의 좋은 생각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도 거기에 좀 덧붙여주고 나레이션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제가 한평에 그 최진석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같이 했던 젊은 친구들하고 그 1박 2일을 제가 한평에서 최 교수님하고 같이 보냈는데 보통 이제 최 교수님 그 강의가 좀 딱딱하잖아요. 엄숙하고. 근데 굉장히 캐주얼하게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최 교수를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고요. 산막스쿨에도 이제 제가 명사들을 많이 초대를 하거든요. 작년에 이제 김영철 교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야놀자의 김정윤 대표도 오셨고, 뭐 남인숙 작가님도 오셨고, 뭐 등등 한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또 나름대로 또 편집을 하고 유튜브를 만들다 보면은 확실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인터뷰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럴 것 같다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회장님, 사장님께서 축적하신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배우셨을 텐데. 지나간 거는 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전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아젠다라고 지금 보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일찍이 사장이 되어서 사장 생활을 35년 동안 했던 것은 제 혼자 힘으로 됐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내 혼자 힘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교만한 거지. 그렇지만 지나놓고 생각하면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어요. 다 주변에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인연들, 그 다음에 시절적인 어떤 그 인연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다 알아요. 그 고마움을 아는 방법은 결국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니면 경영을 하면서 뭔가 내가 얻은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남겨놓고 가야 될 거다. 그래서 그게 쓰고 말하고 노래는 이제 거기다 붙이는 거지만 그게 이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래요. 저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거기에 반드시 저희 생각이 조금씩은 녹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유 도대체 뭐 어떻게 매일 그렇게 유튜브를 그것도 뭐 짧은 것도 아니야. 뭐 10분, 20분짜리를 그렇게 올리느냐. 한마디로 좀 약간 저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또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뭐 존중을 합니다. 뭐 왜냐하면 그것도 나의 뭐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조용한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삶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저처럼 항상 뭔가를 갖다가 던져놓고 그걸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갖다 불태우는 이런 삶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열정은 스스로 만들어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태워야 돼요. 그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늘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한때는 청춘합창단 유엔에 가는 것이었고 카네기홀 공연 가는 것이었고 지금은 유튜브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유튜브 만들 거리가 쫙 있어. 사람들이 나한테 제보를 해. 어디 가면 순두부가 기가 막힌 순두부집 있다. 할머니 순두부집 거기 한번 가보자.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강좌가 있는데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약속을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가슴이 뛰지. 네, 진짜 바쁘신 바쁜 것보다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바쁨은 이거는 즐거운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바쁜 거는 이건 스트레스지만은 내가 스스로 만든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이 바쁨은 즐거워요. 그렇게 해서 나를 또 태우는 거예요. 이제 또 고창에 학원 농가에 가겠구나. 어디 가서 또 누굴 만나겠구나. 그러면 이걸 어떤 각도로 어떤 시퀀스로 이걸 갖다 만들 것인가. 그 자료 검색도 하고. 자료 검색하시고 직접 가셔서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거기다 또 내가 이제 그 설명도 붙이고 편집하시고. 그러면 그게 보통 하나 비디오 만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한 미니멈 한 5시간 걸려요. 옛날에는 하루 왼종일 걸렸는데 지금 이제 숙달이 돼가지고 한 5시간에 막. 그리고 이제 요령도 생겨서 이 유튜브 만들 때 내 말을 자꾸 섞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고프로에서 다운받을 때 시퀀스도 정해지고 내가 별도로 설명할 그런 어떤 수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요. 편집. 다 요령이죠. 지금도 뭐 앞으로 계획된 그 비디오 만들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계속 네, 매일매일 하나씩. 저는 뭐 이게 매일매일 하나씩 어떤 데는 그래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거리가 없을 때도 있어. 근데 희한하죠. 저녁에 고민을 해요. 야, 내일 올릴 거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희한하게 또 다음날 새벽이면 거리가 생겨요. 머릿속으로 떠올라요. 그것의 어떤 트리거는 글이 될 수도 있고 남의 좋은 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열심히 하면 그때부터 몰입을 합니다. 새벽에 5시간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어떻게 가는지 집중.
근데 지금 제가 문득 너무 그 얘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인터뷰를 잊어버리고 지금도 보통 사람이 그 자기 태생 본성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정적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있고 그러신데 어렸을 때도 그러셨는지. 어렸을 때는 제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부터 성격이 바뀌었어요. 건설회사를 들어왔어요. 건설회사 들어오고 또 일이 더 재밌었어요. 또 주변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뭐 열심은 기본이죠. 또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떠오르고 근데 천상 중에 하나는 저는 뭐 이 생각만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많고 또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한 번도 제가 그것 때문에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후회하지는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실패도 성공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기 때문에 그 실패했다고 전혀 뭐 주눅도 그러나 이유 없고 그렇게 해서 성격도 굉장히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그때부터는 또 일찍이 또 뭐 이렇게 승진해서 사장이 돼서 한 35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뭘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리더십 같은 것도 자연히 생기게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그 톱의 한마디는 굉장히 진중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좀 성숙됐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연결의 힘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가끔 하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듣고 싶었어요. 그 제가 이제 어쨌든 사회생활을 한 오랫동안 지금 직장생활 48년 했으니까 그 중에 뭐 임원 사장 하시면 한 40년을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는 당연히 비즈니스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그 상대방하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 만나지만은 기타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절대 내가 뭘 바라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좀 도움될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도 지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죠. 인맥이란 걸 어떤 뭐 인맥에 관한 뭐 글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만들어진 인맥은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렇게 소개하는 목적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압니다. 사람이 먼저거든요. 사람이 먼저고 일은 다음에 일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텔에 오래 있을 때도 우리 호텔에 오라고 내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우리 호텔에 가서 시집장가를 가고 아침에 조차 모임하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고 또 서로를 만나게 해주면 서로에게 좋은데 그 연결고리를 못 찾아서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절실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절실함, 기업과 기업, 기업과 사람 이런 어떤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서 그런 어떤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때로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로서는 그것이 사회를 위한 하나의 어떤 저거다. 그 연결해서 뭘 바란다? 그러면 그 연결이 되지도 않고 또 이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전혀 저는 그걸 안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인천재능대학교 그 총장님을 만났더니 전에 했던 휴넷과 뭔가를 갖다가 평생 교육에 관한 온라인, 오프라인 이걸 연결하는 평생 교육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 바로 제가 휴넷 그 대표한테 연락해서 곧 이제 만나요. 그 만나면 또 얘기가 되고 그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서로를 갖다 만나서 얘기하게 하고 그게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보람이야. 그게 아주 기쁘고 아주 즐거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하여튼 모든 일이 지금 중심이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이요.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가정을 구성하는 그 사람의 일이고 사람이 가장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그런 일도 그렇지만 사람을 중심에 두고 또 일을 하시고 또 공적인 일을 하시고
또 이런 개인적으로 즐거운 일, TV 만드시는 거 이런 것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해가 되는데 또 가끔은 사람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혹시라도 무슨 약간 좀 실망하거나 디프레스가 되거나 그러시는지는 아닌지. 너무나 많죠. 인간관계라는 게. 뭐 그 경영이라는 건 결국 사람 만나고 그다음에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것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항상 그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나오더란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진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면 저는 그것이 원상복구와 항상 되어 왔었고 그게 맞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한번 뭐 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내치고 다시 안 보겠다 그러면 누구 손이에요? 결국은 내친 사람이 손이에요. 화를 내면은 누구 손이냐면 화낸 사람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게 세월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다 아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쉽지 않고 저는 뭐 이제 뭐 종교를 뭐 불교를 믿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 못할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생에 내가 빚을 졌다. 그 지금 현생에 빚 받으러 왔다. 빚 갚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에 빚도 많이 탕감했었어요. 공개적으로. 왜냐? 돈을 빌려줬는데 언제 갚겠다 약속을 하잖아요. 또 조건도 있어. 처음에는 조건을 지키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면 돈을 못 갚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결국은 돈이 그 사람이에요. 이것처럼 바보가 세상에 되는 말이에요. 그 돈으로 사람은 아니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터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맨날 내가 괴로워. 그 돈을 갖다가 준다고 나가 안 주면 내가 괴로워. 그래서 그 돈 없어도 내가 사는데 과감하게 없었던 일을 하고 혹시라도 당신 잘 되면은 나중에라도 갚아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네. 뭐 아직도 지금 못 갚고 있지만은 뭐 그리고 또뭐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좋은 거죠. 돈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중요하다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게 있으시니까 그 이제 저 조건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보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걸 수용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래요. 그러나 갚을 능력이 있고 당연히 갚아야 될 그런 적인데도 안 갚는 거 그거는 문제가 좀 다른 문제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무슨 사정이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그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요즘 이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옛날에 미운 놈도 많았지. 그래요. 만약에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그 진짜 밑에 있는 원동력이 뭘까라고 여쭙게 된다면 삶에 대한 애정이에요.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고 오늘 뭘 하지? 이렇게 무력한 삶은 그건 죽은 삶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아야 돼요.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어. 그럴 때는 하다못해 그냥 배낭 메고 그냥 걷기로 나가서 그러다 보면 거리에 보이는 거 찍어서 또 유튜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고 스스로를 스티뮬레이션 이제 자극을 하고 모티베이션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삶이 그게 오래 가고 나는 그것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팩터는 스스로를 불태우는 삶. 그 뭘로 불태우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리들을 갖다 항상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꿈이라고도 하고 야망이라고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내 눈을 반짝이게 하는 것,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 노래. 그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성신문하고 오늘 인터뷰가 있으면 어젯밤에는 오늘 인터뷰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얼마나 좋냐. 이런 어떤 생각이 나를 이제 살게 하는 힘이라면 인터뷰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부터는 또 다른 어떤 또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뭘까? 매일 그 찾아가는 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산막 그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신 거죠? 네. 그 일은 어떠신가요? 보람 있죠. 뭐 지금 선막 스쿨이라는 것이 뭐 무슨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시도 없고 때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하룻밤 와서 같이 지내다 보면 다 잘들 살고 계신 분들. 그렇지만은 돌아가실 때쯤 되면 내가 조금 여태까지도 잘 살았지만은 앞으로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만 하고 가시면 되는 학교. 예, 그게 선막학교의 아주 취지입니다. 아무나 가도 돼요. 그럼요. 특별히 자기 요건 정한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나 오세요. 그때 그 선박술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네. 1년에 그래서 한 6차례 정도 아, 합니다. 6차례. 네, 6차례 정도 할 때 그때 이제 이번은 뭐 예를 들어 김영철 교수님 모시고 또 뭐 그냥 뭐 강의만 듣기 못하니까 주제 토론도 하고 또 시골로도 하고 또 연주자가 와서 저것도 하고 바비큐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짜가지고 페이스북에 공고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매달 며칠 한다. 그러면 뭐 그 내가 참가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런 거. 이거 생각했는데 지금. 참가 예, 뭐 그렇게 받아봐야 맨날 적자지만 그래도 하여튼 참가비는 받습니다. 1년에 6번 정도예요. 야, 그것도 이제 직접 계획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다 기획하고 그다음에 섭외하고 하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사실은 선막을 제가 만들면 한 25년 돼요. 아 진짜요? 25년 되고 산막 스쿨이라고 이름에서 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산막을 만드셨구나. 그렇죠. 그때 현직에 있을 때도 전 주말을 나갔으니까 이럭저럭 인연으로 다녀가신 분들이 한 2,500명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막 스쿨이라고 해서 다녀가신 분들은 한 200여 명 되시죠.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예, 뭐 단톡방도 만들고 뭐 그렇게 아주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스트레스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느슨한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않는 그런 관계는 이제 유지가 되고 그래서 계획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홈카밍 데이 같은 것도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또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산막스쿨 꼭 강원도 우리 집에서 말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최진석 교수를 만나러 가는 산막스쿨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평에 가서 최진석 교수니까 1박 2일을 보낸다 이런 스케줄. 비용은 얼마다. 그 인원은 20명만 한정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선착순 받아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 뭐 최진석 교수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도처의 선생님들이 많은데 찾아가는 그런 것도 되고. 뭐 이것이 꼭 국내만으로 지금 한정될 필요도 없죠. 해외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의 거저건데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스페인하고 이제 파리를 이제 가게 되는데, 그건 일단 스마트 워크를 하는 스마트 워크 디렉터, 그 아그네스 최라는 분이 한번 해외에서 한번 스마트 워크를 한번 리모트 워크를 한번 해보자. 스마트 워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좀. 일종의 이 원격 그 근무죠. 네, 그러니까 왜 꼭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파리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갖고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한 7, 8명이 모여서 각자 다 직업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해. 저녁에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흥미로워서 나도 이제 가자마자 부부 같이 해보고 좋으면 나중에 선막 스쿨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만 하는 것으로 즐겁잖아요, 그죠? 굉장히 흥분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지난번에 인도를 제가 다녀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 다큐멘터리로 10부, 10부작으로 인도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근데 TV에. 근데 그거 보신 분들이 정말 인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지금 현재 그 TV 안에 들어있는. 들어있어요. 네. 10부, 10부작. 네. 와. 그다음에 제가 스페인하고 이제 파리 가면 제가 또 그거 할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제가 그쪽 사람들 인터뷰도 따고 그다음에 명소도 가보고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유튜브 사람들이 하면 보통 내가 유튜브 좀 구독자 늘려서
돈도 좀 벌고 막 그런 거 많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아니 계신가요? 뭐 정말? 그렇게 되면 좋죠. 네. 제가 안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영향이 부족하고 또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조회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될 날도 있겠다 희망을 가지고 있죠. 네. 금방 되실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전에는 일 때문에 바쁘셨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주되게 이제 그 TV 방송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 그렇습니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산막수고, 유튜브, 합창. 합창단. 이게 저 주된 삶을 지금. 지탱하는 세 가지 축이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뭐 일주일 금방 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몰입하는 삶이 가장 행복해요. 행복의 그 메커니즘은 몰입과 망각의 메커니즘이라고 나는 늘 얘기하는데 괴롭고 그런 현실이 어디 가겠어요? 있죠. 그렇지만 그게 있는 거예요. 뭘로 있느냐? 몰입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행복해지는 몰입.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요즘 많이 걸어요. 저는 차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지금 걷습니다. 배낭 하나 딱 메고 복장 보시면 얼마나 편한 저 사람들이 저 사람 산에서 나왔나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동안 우리가 남의 눈치 보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어떤 삶을 한 70평생을 살아본 거예요.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고 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내 나를 위한 삶 남의 삶, 이걸 살겠다고 이제 저걸 하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이 삶이 요즘은 아주 저한테는 화두예요. 너무나 좋은 점이 많아요. 가다 보면 맛있는 음식점도 기웃기웃하면서 메뉴도 보고 사람이 많은가도 보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들어가서 또 혼자서 혼밥도 하고 지하철 타고 근데 시간이 아주 오밀조밀해. 옛날 운전할 때 운전한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나 와이파이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이것도 가면서 내가 이거 바로 다운받을 바로 다 되지. 그러면 시간 절약할 수 있죠. 시간이 오밀조밀하다는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너무 컴팩트하게. 네, 컴팩트하게. 네. 충일한 촘촘하게. 네, 충일한 삶. 음. 충실한 삶보다 충일 약간 오버되는 정도의 삶. 이게 좋아요. 아니 그게 저도 사실 직장을 좀 많이 바꾼 편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내 친구들은 한때 너 사회 부적응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친구들은 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기억이 안 나. 그게 무슨 언제였는지 왜냐면 비슷하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천천히 흘렀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멍하고 이런 저 순간은 너무 싫고 그래서 약간 좀 멀티기가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이것도 잘하고 글 쓰면서 하여튼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일도 동시에 잘해요. 결제하면서도 잘하시네요. 저는 멀티는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에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어릴 적에도 성격이 이러냐 여쭤봤는데 혹시 어릴 적에 꿈이 특별한 게 있으셨어요? 특별한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어디 아주 가난한 집에 외아들로 태어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부양하는 책임이 나에게구나. 그 생각은 늘 내가 하고 태어났던 것 같은데 꿈이라면은 그저 외교관이 돼볼까?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교관. 외교관이면 외국 그때는 다니기 어려울 테니까 안정된 직업이고 공무원을 해볼까? 이런 생각. 특별히 나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없었어요. 외교관 왜 안 하시는지 좀 외교관을 하려면 이제 외모고시도 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한 이제 실력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대학 때 워낙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취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개 공무원 시험했어요. 공무원이 딱 되고 보니까 그 기회를 이제 놓쳤지. 공무원으로서도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열심히 했으면 나름대로는 됐겠는데 그게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이 자유분방하고 음맥이 싫어하는 성격인데 공무원에게 마음에 들리겠지. 그건 당나시를 하신
결국에는 전국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제 자유분방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시고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까지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생각대로 살아오신. 저건 촘촘하게 산다는 말씀 하나는 그 공감 가고요. 촘촘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루스한 어떤 삶, 뭐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거 뭘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삶은 가치가 없다고 내가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좀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이렇게 살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리타이어하고 별로 할 일도 없고 3박 4일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합창단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합창단이 뭐 하루에 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시간 하면 되는 건데 굉장히 루스해지기 쉬운 그런 어떤 지금 환경이잖아. 내가 편하고자만 하루 종일 그 집에서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신과 육체가 다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다고 이게 그 육체적으로 건강은 no, never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닙니다. 내 산에서 나무 패고 장작 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어떤 경우는 막 육체로는 굉장히 피곤한데 정신적으로 명료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이 좋은 삶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그냥 그 정말 이 루스하고 편안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별로 안 좋죠. 그래도 제 마음가짐은 내가 잘 루스하지 않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혹시 디프레스가 오거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극복을 하신지 혹시 노하우가 계신지? 그래서 오는 날이 많죠. 아. 그런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뭐 그렇게 그 디프레스 할 틈이 어디 있겠나 이렇게 싶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디프레스를 겪습니다.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도 겪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에요. 이거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디프레스일 때는 자꾸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이 반짝이는 일이 뭔가 이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정 안 찾아지죠? 그러면 그대로 저 배낭 메고 나갑니다.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사람 지나가는 거, 버스 지나가는 거, 상점에 한 번은 청계천 한번 가는데 그 공무상들이 이렇게 많아. 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사업자인데 저렇게 해서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죠? 저기 와서 누가 뭘 살까 이런 거 싶은 그런 상점들도 다 그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디프레스도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디프레스를 갖다가 새로운 어떤 몰입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디프레스를 갖다가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이 올까? 매일 그 가슴 뛰고 그러면 그 가슴 터져서 못 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디프레스는. 그것도 하루에도 여러 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저 사람한테 무슨 디프레스가 언제 올까? 천만에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와요. 아침 저녁 운동 하시니까 저도 사실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 회장님은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극복해야지 하는 그 열정이 계시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빨리 더 극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디프레스 돼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의욕을 상실하고 막 그냥 처져 있고 이런 나를 보는 것이 내가 싫어요.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벗어나고 싶어도 잘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걱정은 더 큰 걱정으로 덮으란 말도 있어요. 내가 막 걱정을 해. 뭐 이기죠. 어떤 때 생각이 그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걸 걱정이라고 하고 있네. 나라가 인류가 지금 어떻게 가는데 이거를 걱정을 해야지. 그래서 큰 걱정으로 큰 걱정으로 작은 걱정을 돕니다. 아니 보면은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우리 그 강원도 그 집에 지금 비어뒀잖아. 겨울이니까 물이 얼어 터져. 2층에 물을 잠가놨어. 그거 고쳐야 돼요. 또 어느 방에도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면 저걸 어떻게 보지? 걱정이야. 근데 그거 생각하면 뭐예요? 나중에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그 걱정을 딴 일로 얼른 덮어버려야지. 요즘 많이 사람들이 디프레스가 있다. 또 노년에 많이 디프레스 우울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셔서 혹시 이제 물론
물론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조언을 해주시면 너무 많이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젊은 네. 사람, 뭐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 저 이따가 나중에 글을 하나 오늘 포스팅한 그 페이스북 글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네. 들어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때로는 디프레스되고 우울해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어떤 때는 굉장히 우울해요. 그렇지만은 우울한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우울한 상태로 벗어나려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건 본인의 노력에 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냥 빨리 그 속보로 그냥 걷는다든지 어디 저 친구를 만난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어떤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갖다 잊어버려야 돼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덮어버릴 뭘 필요로 하는 거죠. 뭘로 필요하냐? 그걸 누가 만드냐? 그건 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따라서 열정 있는 사람, 매일 가슴 뛰는 사람, 눈 반짝이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뭘 할 때 내가 눈이 반짝여지고 가슴이 뛰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죠. 눈이 반짝이고 네. 가슴이 뛰는. 가장 바람직한 게 눈 반짝이고 가슴 뛰는 삶이에요. 그게 이상이라고 좀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보면 보기 들어요. 그런 것들은 누가 좋은 말씀입니다. 만들어주지 않고요. 네. 그냥 좋은 일을 생각해요. 그 내가 지금 뭐 우울하다 갑자기 디프레스되다. 내가 이제 스페인을 가는 파리를 가는 그거 가면 내가 뭘 샹드레제 거리를 걷겠네.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내가 또 여기서 먹방을 찍고 프랑스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찍고 그 생각하면은 그게 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야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예비된 꿈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진 꿈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그걸 예비해둬야 돼요. 예비해둬. 그런 지금 하신 또 다른 꿈 그 말씀에서 이 TV 방송 건대역 TV 방송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 네.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원대우 TV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꿈을 실현하는 하나의 툴이에요. 가장 강력한 툴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방송국이야. 내가 아나운서야. 내가 작가야. 내가 PD야. 저는 어쨌든 제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좀 보고 공감해주고 하는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로부터 수익이 생기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마다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 방송을 보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한번 도전하길 바라요. 삶이 달라져요.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죠. 네, 다 하고 싶어. 그런데 용기가 안 나고 심지어 저도 하고 싶지만 어떻게 감히 내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탤런트들이 다 있거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목소리가 그런 대로 사람들이 나레이션에 적합한 목소리라서 그거를 전 적극 활용하죠. 나레이션이 들어가면은 영상이 굉장히 탄력이 있거든요. 그냥 밋밋한 영상에도 설명이 들어가면 좀 달라요. 특별히 배우시거나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런 타고난 건 저로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에 좋은 글도 있고 명언들도 있고 많잖아요. 좋은 시도 있고 제가 그런 걸 얻어 있는 거죠. 그다음 배경을 좀 잘 가는 거고 그럼 내가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정말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다 보진 않고 처음에 하신 거는 제가 보질 못했고요. 네네. 근데 진짜 전문가가 한 네. 것처럼 잘 하셨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내가 읽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거 없이 애드립으로 해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성신문 오늘 이제 이거 찍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내일 아마 저녁쯤이면 이제 편집돼서 나올 겁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가겠네요. 당연히 들어가요. 이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인터뷰하는 이 내용만이 담는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지하철 타고 이것도 그냥 조금씩 편집해서 넣고 오다가 점심 먹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성 여기 찾아오는 그 과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재밌어요. 그러면 제 이제 인터뷰에 대한 이제 광고도 되고 여성신문에 대한 적어도 되고 홍보도 되고 감사드립니다.
또 작가님에 대한 기자님에 대한 그 홍보도 그런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맹수만해서 뭐 인터뷰를 했다 써와 이거죠. 나중에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삶은 굉장히 너무 밋밋해요. 나왔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유튜브 거리가 됩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은퇴하시고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장님은 나는 이제 시니어 라이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시니어요. 이제 뭐 은퇴도 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내가 시니어라는 게 이렇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으신지 그런 게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뭐 시니어죠. 시니어고 시니어는 단순히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의 말씀처럼 익어가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인생의 황금기예요. 지금부터가. 네.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이게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지금부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죠. 합창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선막 스쿨도 있고 개인적으로 코칭을 또 해요.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사장을 오래 했으니까 사장이 되고 싶은 젊은 친구들한테 가서 코칭 받아. 코칭 자격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컨 라이프를 저 귀촌에서 살고 싶다. 그 25년의 경력자입니다. 25년 전에 이미 그럼요. 계획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집 짓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그걸 갖다가 관리하면서 지금 살잖아요. 그 노하우. 뭐 그다음에 인생 제 3막을 갖다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건 제가 코칭을 좀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 축기 있지만 이게 축이 또 징검다리처럼 건너가기도 하고 공곡을 메우기도 하고. 그래서 삶은 굉장히 그 버라이어티한 것이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호기심, 끊이지 않는 호기심이 있는 한 나는 늙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시니어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정말로 진짜 훌륭한 말씀. 지금부터가 사실은 저와 이제 비슷한 그 은퇴하신 그 세대에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가 사실 한국이에요. 누구로도 그렇게 간섭을 받을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이다. 실행하시라고. 네, 유튜브 제가 하죠.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강좌를 시니어들을 위한 유튜브 강좌를 제가 한번 개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는 그 노하우는 체계적이지가 않거든요. 그걸 조금 체계화시키고 교과서도 하나 만들고 젊은 친구들 도움 받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나날같이 하는 거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사실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하나같이 주옥 같고 아니 실제로 그 많은 경험을 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런 말씀이 가슴에 와서 딱 닿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다 그냥 어디서 읽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다 몸에 다 뭐랄까 흡수된 다음에 나오는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마지막으로 저희 여성신문 하시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제가 오늘 들었더니 1988년도 이게 지금 창간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력이 지금 35년 됐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신문이 35년의 지력을 갖는다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했고 또 경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잘하셨고 또 사회가 또 그걸 갖다 받아들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양성 지금 평등에 관한 어떤 그 문제 이슈를 주로 다루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그 뒤 beyond and over 이걸로 가야 여성신문이 앞으로 더 잘 되지 않겠나. 뭐 꼭 그거는 아니고 그렇지. 이제 워낙 이름이 여성신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초점으로 되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반드시 그렇진 않고 신문이니까요. 신문이니까 다양하게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 1시간에 걸친 인터뷰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이면 주로 유튜브와 관련된 저의 최근의 액티비티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시니어들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끝나고 여기에 정말 그 미쉐린 레스토랑이 떠왔어요. 개성만두 전문점.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근에 있는 개성만두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그거는 뭐 이게 이렇게 경청해 인터뷰를 주는 거. 못 찾습니다. 권적TV였습니다. 오늘도 또 행복한 달래주고.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기 힘들잖아요.